나는 며느리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처음부터였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확실한 건 지금은 나와 내 며느리 사이에 아무런 대화도 없다는 사실이다. 연락도, 안부도, 명절 말고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다. 그렇게 지낸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처음엔 애쓰려 했다. 그 애가 내 아들의 반려자가 되었으니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낯선 얼굴, 낯선 말투, 낯선 방식들 다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 애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였다. 아들 하나 키우며 그 아이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결혼하고도 아들을 챙기고 싶었다. 몸에 밴 습관처럼 밥 숟갈을 먼저 아들 앞으로 내밀었고, 반찬이 모자라면 아들 입에 먼저 들어갔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하루는 친구들과 소주 한 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쁜 말 한 건 아니었다. 그냥 너는 애교가 좀 없구나. 나를 엄마처럼 편하게 대해다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상처였을 줄이야. 그날 이후 며느리는 나와 2번 다시 통화하지 않았다. 아들도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술 드시고는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 말에 서운했지만 그래, 내가 좀 과했구나 싶어서 참았다. 그러다 결국 연락은 끊겼다. 내가 끄는 것도 며느리가 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는 멀어졌다. 올해 제야의 종소리도 나는 혼자 들었다. 작은 맥주 하나 사다 놓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종이 울리기를 기다렸다. 그때 아들에게 전화했다. 지금 어디냐? 장인어른 댁이에요.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딸만 넷이라더니 정말 시끌벅적하겠구나. 나는 순간 말이 막혔다. 그래, 신났겠다. 나는 혼자다. 전화를 끊었다. 목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말도 더는 못했다. 그 애는 내게 새해 인사 한마디도 없었다. 이게 요즘 세상 방식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참 밉상 시어머니였던 걸까 싶기도 했다. 아들은 들어가서 뭐라고 했는지 며느리가 카톡 한 통 보내겠다고 했단다. 그게 끝이었다. 그날 밤 정말 오래 울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이게 내가 원했던 가족이었는가 싶었다.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처가 행사엔 꼬박꼬박 다녀오는 아들, 장모님 아프시다 하면 먼저 달려가는 아들, 형제들과 함께 음식 장만도 거둔다는데 내가 뭔가를 부탁하면 엄마, 그냥 그건 혼자 하세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이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불공평한 마음을 낳는다. 나는 다 바란 것도 아니다. 내가 외롭다는 말에 한 번쯤 달려와주는 손주 얼굴, 가끔씩 울리는 문자 하나, 딱 그것뿐이었다. 며느리는 말한다. 효도는 셀프예요. 아들이 알아서 하겠죠.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냉정하게 들릴 줄이야. 나는 이제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바랄수록 미움이 된다는 걸 알았다. 얼마 전 작은 반찬을 해서 보내고 싶었다. 김치 하나와 말린 고사리 볶음. 며느리가 싫어할 걸 알면서도 아들 생각에 포장했다. 택배가 도착하고 이틀 뒤 아들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 앞으로는 음식 안 보내셔도 돼요. 와이프가 잘 안 먹어요. 그날 내가 포장했던 모든 반찬이 식탁 아래 구석에 놓여있는 장면이 상상됐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참는 법을 배웠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며느리와도 마주치지 않는다. 다만
요즘은 한 가지를 더 배운다. 익숙했던 따뜻함이 사라졌을 때의 서러움이라는 걸. 어느 날 거울을 봤다. 주름이 늘고 어깨가 더 굽었다. 그건 내 모습이 더 초라하게 느껴진 건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더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아서다. 그래도 아들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말하고 싶다. 너는 너의 가정을 지키고 나는 나의 자존심을 지켰을 뿐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줘라. 나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딸처럼 대하려 한 적 없다. 그저 가족이라고 믿고 함께하려 했을 뿐이다. 그 마음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아프다는 건 몰랐다. 나는 이제 안다. 우린 서로를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걸. 그 아이는 나를 싫어하고 나는 그 아이가 불편하다. 그게 전부다.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나빴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린 그냥 끝까지 안 맞는 사람들이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마음까지 함께할 순 없는 사람들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와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다. 웃으며 맞아줘도 밥을 차려줘도 결국 돌아오는 건 어색한 눈빛, 짧은 말투, 그리고 선명한 거리감뿐이었다. 그러니 이젠 기대도 시도도 바라지도 않는다. 며느리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겐 불편한 존재일 뿐일 거다. 그걸 어떻게 바꾸겠는가? 며느리는 앞으로도 나를 찾지 않을 거고 나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거다. 명절, 그것도 몇 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따로 보내게 되겠지. 결국 그렇게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겠지. 나는 이 관계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 그저 지나치게 조용한 게 조금 쓸쓸할 뿐. 내가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며느리도 나를 이해하지 않았다. 그게 현실이다. 그게 다고 그게 끝이다. 이젠 아들도 나를 불편해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며느리와 불편한 사이인 걸 피곤해한다. 며느리 얼굴만 보면 내 얼굴이 굳는 걸 알고 내가 있는 자리엔 와이프를 먼저 보내지 않으려 애쓴다. 명절에도 예전엔 아들이 먼저 날 데리러 왔는데 이젠 며느리가 주차장에서 기다린다. 인사만 겨우 하고 음식 놓고는 바로 돌아선다. 집 안엔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나도 더는 말 안 한다.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말, 그 한마디가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다. 손주 돌잔치. 아들 말로는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한다더라. 그래서 나는 작은 금팔찌 하나 사들고 갔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괜히 끼어든 것 같은 기분. 며느리 쪽 가족들과 웃고 떠드는 사이에서 나는 한마디 말도 붙이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사진도 같이 안 찍었다. 찍자고 하지 않았고 나도 그 말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앉아만 있다가 케이크 나오기도 전에 나왔다. 나오면서 아들에게 물었다. 얘는 왜 이렇게 말이 없니?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더라. 엄마가 먼저 다가가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계속 다가갔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지금도 내게 존댓말을 쓴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지만 그 말투가 나를 문 밖으로 밀어내는 것 같다. 그 아이는 정확하게 선을 지키는 사람이다. 시어머니라는 위치, 남편의 엄마라는 테두리, 그 이상은 없다. 딱 그만큼만. 가끔은 생각한다.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지켰던 거리감보다 이 애가 나를 덜 멀리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계산하면 나는 나름 괜찮은 시어머니였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꺼낼 사람도 그 말을 들을 사람도 없다. 이제 나는 그냥 그 집의 외부인이다. 명절에 잠깐 얼굴 보이고 반찬 몇 개 챙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사람. 그렇게 아들의 인생 밖으로 천천히 밀려나고 있는 중이다. 더는 섭섭하지 않으려 한다. 그냥 이제는 그 모든 게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일 뿐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혼잣말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혼잣말을 듣는 건 오직 이 조용한 집뿐이다. 이젠 나도 나를 좀 돌봐야겠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다가 그 누구들이 나를 돌아봐 주지 않으니 나도 이제 나를 보려 한다. 며칠 전에 시장에 갔다. 오랜만에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샀다. 김치도 말고 고사리도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시장표 꽈배기 2개 하나씩 봉지에 담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나 주려고 사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나는 이제 울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가끔씩 동네 문화센터에 나간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요즘은 웃는 법도 말 건네는 법도 조금씩 다시 배우는 중이다.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조용히 채워가려 한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아도 내가 내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걸로 충분한 날도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며느리와 아들이 그 선을 지킨 채 살고 싶다면 그래, 나도 나만의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 보자.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익숙해졌고 혼자 웃고 혼자 라디오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이젠 나쁘지 않다. 그래도 가끔은 여전히 보고 싶다. 손주의 웃는 얼굴, 아들의 눈빛, 며느리의 따뜻한 한마디. 하지만 그리움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리움이 내 삶을 집어삼키게 두지는 않을 거다. 나는 오늘도 산다.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내 삶을 조금씩 다시 사랑하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나를 알아준다. 그걸로도 오늘은 충분하다.